개별 기업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또 종목을 찾아야 되겠고 정보회의 들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얘기 여쭤봐요. 뭐. 취임식날 별일은 없겠죠. 네네. 네, 없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국내 요즘 뭐 이수철 이사님도 현장 필드에 계시니까 예. 요즘 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열기 굉장히 뜨겁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면 거대한 자금의 이동, 머니 네. 무브 이렇게 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미 저성장의 고령화,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뉴노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동학개미라고 표현을 하지만 동학개미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을 깨달은 우리 투자가들이 현실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어찌 보면은 사실상의 이제 재테크의 대안이 마땅히 없다. 주식 시장이 그래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어제- 자본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 네. 과거에는 뭐 북한 리스크다 그래서 저평가됐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머니 무브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대응도 우리나라가 잘하면서 각 업체들의 실적이 올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네. 그것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은 뭐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거래소에서도 밝혔잖아요.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나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했는데 과도하지 않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주가 속도 상승 속도가 빠르고 뭐 3,000포인트를 나오니까 너무 뜨거운 열기에 식혀야 된다라고 일부에 주장하지만 그 뭐 일부 대형주만 왔다 갔다 했을 맞습니다. 뿐이지 예. 사실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지금 뜨겁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자금들은 굉장히 많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예. 그러면 그 자금들이 어디로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유도를 잘 해드려야 될지 실적이 일단 나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프라이즈하게 변화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이 더 빨라지고 확대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사실 인더스트리 4.0의 키팩터는 그 레이저 같은 친환경 공법을 이용한 로봇이 전자동으로 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인더스트리 4.0의 키팩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런 친환경 소재인 레이저와 관련돼서 국내 유일하게 레이저와 관련돼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오 잘 알고 테크닉스입니다. 있는. 그러네요. 네. 워낙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들은 잘 인지 못하세요. 네. 이수철 이사님이 또 조근조근하게 하나하나씩 또 접근하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는 1989년도에 설립돼서 200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수년간의 많은 자금을 통해서 R&D를 통해 갖고 자체 레이저 소스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기존에 이제 그 이오 테크닉스가 영위하고 있는 것은 레이저의 가공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레이저 리스그래피, 뭐 레이저 리페어, 레이저 인스펙션, 3D 인스펙션, 뭐 레이저 마킹, 뭐 레이저 커팅, 레이저 트리밍, 뭐 레이저 클리닝까지 해서 드릴링까지. 이런 네. 이- 어널링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또 하는데 좀 다른 개념이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소재 레이저를 통해서 산업 전반에 확대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면은 국산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일본하고 좀 삐거덕거리고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워낙 그 소부장의 뭐 국산화 네네. 큰 이슈였는데 그 전일 TSMC 실적 발표되면서 TSMC가 선단 공정을 강화를 한다고 하였거든요. 신규 투자 예. 네, 어마어마 280억 달러?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TSMC하고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단 공정을 그 초격차 전력을 통해서 경쟁사와의 경쟁 우위를 접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키 팩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선단 공정을 이것과 관련돼서 이오 테크닉스가 어닐링 장비를 공급을 작년 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양산 장비가 들어가느냐 이게 계속 관건이었잖아요. 들어가야지만 이제 수치라는 수익성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난 8년간 연구 개발을 해서 작년서부터 삼성전자의 선단 공정이라 할 수 있는 원지 나노미터 공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원제트. 예, 네. 원제트 나노미터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원지 공정 다음에 원A, 원B 계속 첨단 공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어닝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어닝 장비 같은 경우 물리적으로 기존에 이제 웨이퍼를 가공하는데 비정질 상태인 것을 갖다 정질 상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온 임플란테이션 공정에서 안정을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해주는데 초미세 공정으로 진입을 되면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8년간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작년서부터 선단 공정에 채택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원지 공정이 들어가고 있지만 원A, 원B 이런 식으로 또 진보되는 공정에 채택이 확대되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어닐링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닐링 장비는 국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이오 테크닉스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삼성이 지분을 좀 태우려고 했는데 네. 회사가 너무 그러면 삼성이 묶여버리니까 예. 오히려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한 업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오 테크닉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의뢰 입장에서 약간 동등한 입장으로 네. 워커홀릭인 성 회장을 성기동 위시하여 회장. 예. 그 직원들이 죽기 살기로 해서 본인들이 무기를 장착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지만 거래처가 글로벌하게 다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삼성과의 관계는 밀접하지만 지분 관계는 아직 좀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반도체 후공정이 아주 그 천지개벽할 상황으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더군요, 진짜 난리. 그 성규동 회장의 이제 여담이지만 사석에서인가요? 풍문이긴 합니다. 네. 물론 풍문으로 알아들었어는 아니지만 네네. 성규동 회장이 이 반도체 업계에 30여 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살다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죠. 반도체 후공정이 지금 어마어마한 쇼티지, 예. 난리 부르스. 네. 특히 시쳇말로. 네. 예,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게 되죠. 그렇죠. 5G를 가게 되면서 나노미터 미리미리 웨이브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패키징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후공정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서는 패키징 과정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을 원칩화하고 이런 복잡성이 아주 심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 공정이 아닌 최첨단 그리고 초강력 미세 드릴러나 이런 제품이 채택이 확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 후공정의 변화는 앞으로 향후 4년, 5년 지속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런 후공정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오 테크닉스 입장에서는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오 테크닉스의 가장 큰 단점은 자체 레이저 소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원천 소스를. 네, 보통 레이저 뭐 한다 그러면은 사올 수는 있어요. 예. 독일 업체라든지 뭐 일본 쪽도 레이저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광원을 사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실제 자기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오 테크닉스는 자기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이게 중요하죠. 고생했었던 결과물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지난 15년간 투자한 금액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오 테크닉스 시장에서 퍼는 높은데 왜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적으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냉정하게 따져보면 워커홀릭 성 회장을 위시하여 직원들이 R&D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숫자가 약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자체 레이저 소스를 갖고 있게 되면서 지금 기존의 반도체 이외에도 적용 범위가 더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오 테크닉스는 뭐 반도체 마커, 그냥 마킹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데 적용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2차 전지도 맞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는 2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이 노칭 공정이 있습니다. 노칭 공정, 2차 전지 공정에서 상당히 레이저 사용량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노칭 장비까지 만들어서 공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삼성 SDI나 LG 화학이나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지금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소스를 통해서 2차 전지에 가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아. 테슬라도 쓰고 있다는 네네. 건데. 근데 저희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 시장에서는 어디서 뭐 소문을 내고 그래?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네. 팩트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2호의 레이저 소스를 가져다가 예. 유진 테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아미 반도체가 그걸 갖다 핸들러를 만들어서 스카이웍스에 납품을 합니다. 스카이웍스는 통신 칩인데. 예, 그죠? 스카이웍스는 다시 또 이제 애플에 공급을 애플에 하죠. 들어가고. 이미 수년 전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핸들러보다도 자체 레이저 소스를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오 테크닉스의 가치 평가는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레이저보다도 훨씬 파워풀한 차세대 고출력 피코초나 뭐 펜토초 레이저까지 풀 프로덕션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레이저 소스를 보유하고 있는 강점은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이 거 가져다 쓰고 그리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면은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건 그냥 단순 인가공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국면이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레이저 관련돼서 아마 범아시아권에서는 감히 이오 테크닉스가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전 이제 정부가 소부장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에도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놓고 봤을 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14%입니다. 재무는 굉장히 좋군요. 네, 유보율이 6,300%고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여태까지 보면은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확장성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자체 레이저 소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되어지고 있는 현 국면에서 네. 투자가들께서는 항상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냥 본인 모니터에서 차트 뚝 보시고 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 대응은 현재가 매수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조금 짧게 잡으셨네요. 현재가가 11만 6천 원인데. 네네. 네.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단계 레벨 다운해서 다시 대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쭉 말씀드린 종목은 그냥 단순히 핀치 히트용으로 2박 3일 매매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장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시장들이 좀 출렁거리면서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절가가 의미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변하는 회사. 올해 1분기의 수치 높게 잡던데. 1분기 수치보다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간의 3천억 원 R&D 비용이 까먹을 게 없거든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네. 신규 프로젝트 준비 중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숫자가 올라오면서 그동안은 고평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상쇄시킬 수 있는 원격적인 그러니까 본격적인 한 해가 올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네. 감히 말씀드렸을 때 올해는 뭐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도 기대해 볼 만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이제 시장으로 풍문으로 들었어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 브릿지가 네. 이오 테크닉스의 풍문은 사실 이게 방산 장비도 있긴 있잖아요. 레이저가. 네네. 예. 그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러시아의 무기는 초음속 미사일. 예. 그거를 마하 6, 7. 네, 네. 6, 7 넘어가는 거는 사실 레이저밖에는 대응할 수 없다고 네네, 하는데 근데 이제 방산 장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노출이 되면은 또 물론 굉장히 비밀적인 거지만 네네. 글로벌 펀드들이 전쟁 관련주의 주식 투자를 살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굳이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는 안 하는 거잖아요. 네. 못하죠. 네, 그걸 아마 뭐 자회사로 좀 떼어내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그거는 저희가 뭐 네, 우리가 얘기할 확언해드릴 수 있는 하여튼 부분. 그렇다는 거. 레이저가 쓰이는 게 워낙 많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째서 제가 또 들었어요. 그걸. 자, 소문으로 들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또 어떤 기업들 무슨 소문이 어제 또 나왔던가요?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네. 토비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카지노용 모니터 그렇죠. 제조업체로 예전에 많이 카지노용 인지를 모니터. 하고 계시죠. 예, 이런 산업용 모니터 시장은 니치 마켓입니다. 음. 그래서 글로벌리 7개에서 8개의 기업이 과정을 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특히 이제 그 토비스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카지노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카지노 빅3가 있는데 네. 토비스는 그중에 빅2
하고 이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센즈그룹일 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 토비스가 시장에서 홀대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카지노 시장이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백신 보급이 많이 되고 다시 활동이 늘어나게 되면은 카지노 매출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비스가 전장용 사업이 강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토비스의 경영진은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TFT LCD 모듈이나 그 디스플레이 원판 같은 게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갖고 오고 있는데요. LG전자가 전장산업이 발달되게 되면은 더불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2018년도서부터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작년 공시를 보시면요. 작년 5월서부터 올 연말까지 해서 중국 공장에 340억을 투자를 하는 공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기업과의 추가 공급이 기대되어지고 있고 공시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전용 생산 라인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도 카지노보다는 이제는 성장하는 전장 산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흥미로운 게? 예, 작년에 이제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득한 제품이 있습니다. 얼굴에 그 체온 인식하는 기계를 하나 해갖고 또 의료기 사업부도 하는구나 뉴스가 나왔었고요. 네. 가장 시장에서 좀 궁금해하는 것은 동종 경쟁 업체가 있습니다. 아이디스가 빅솔론도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스가 토비스의 지분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경쟁업체가요? 예. 이유가 뭘까? 뭐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데 네. 이미 지난 공시를 보면 9.4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비스의 일대 주주인 김용범 씨는 9.29%고요.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14%입니다. 그래서 자사주까지 해서 22%. 네. 과연 이 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에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뭔가 좀 부분입니다. 냄새 나는데. 네. 거기까지만. 네. 풍문 얘기 들어봤고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더 알아볼까요? 어제 목요일장이니까 오늘 아침 개장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전일 시장의 특징주는 대상 LTEC이 9.66%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국내 대형 사모펀드인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매각건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동방이 시간에 9.25% 상승을 보였는데 네. 동방은 현재 이제 쿠팡에 물류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미국 시장 진출과 관련돼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졌다 보여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 NX가 전일 시간에 7.69%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NX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홈 인테리어가 활성화되어지면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가 기대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저가주긴 합니다만 이런 기업들도 있군요. 대성일텍, 동방, NX 뭐 그런 정도. 네. 알아봤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입니다. 이수철 이사가 아침에 정보회의에 참석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